안녕하세요. 장으로펌의 유용수 변호사입니다. 황재성 국장입니다. 지난 시간 음주운전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사기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저는 살면서 은행이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본 적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합니다. 은행에 빌린 적도 있고 친구들, 지인들에게 빌린 적도 있는데 지금도 은행 빚은 갚고 있고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빌린 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다행히. 네, 다행입니다. 자, 우리들 살면서 은행이 됐든 아니면 주변 지인에게 됐든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돈을 빌릴 때 있어서 용도를 자칫 잘못 얘기했다가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 사기죄가 자칫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다 써야 되는지 말만 제대로 안 해도 사기죄가 되나요? 예, 사기죄가 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분이 계셨었어요. 당시에 그 의뢰인분은 조그만한 주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주점 운영이 어려워지자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생각한 방법이 주점에 있던 종업원과 자기가 소유한 오피스텔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임차인 명의인 주점의 종업원이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은행 측에서는 임대인 쪽과 연락을 해서 이러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 맞는지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한 후에 그 임차인 명의의 주점 종업원의 명의의 통장으로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의뢰인은 그 돈을 인출을 받아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종업원이 전세자금 대출을 변제를 못하게 되자 바로 은행에서는 이 사건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은행에서 저희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의뢰인은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즉 전세자금 대출은 그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용도를 속이고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인데요. 그 의뢰인은 결국 주점도 팔고 오피스텔도 처분하고 한 돈으로 급하게 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를 갚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 식으로 내가 어디다 쓸지를 돈을 빌려줄 사람한테 거짓말을 하고 빌렸을 때 내가 혹시 재정적으로 좀 여력이, 물론 대부분은 재정 여력이 없어서 빌리겠지만 여력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좀 변제 능력이라든가 변제 의사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어떻게 죄는 성립이 될까요? 네, 국장님이 지금 질문 주신 부분은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기는 했지만 차용 당시 돈을 빌린 사람이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결론은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행위가 필요한데요. 기망행위는 이제 대법원에 의하면 널리 재산상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속인 경우에 만약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가 진정으로 이 돈을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미리 알렸을 경우 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그걸 알았더라면 나는 그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야 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변제 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을 합니다. 변호사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 친구가 돈을 지인에게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고 있대요. 빌려준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편찮다고 병원비에 쓰겠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안 갚아서 그래도 어머니 아프다고 해서 달란 소리도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그때 도박에 미쳐서 도박 자금으로 쓰려고 속였던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도 그 지인을 고소를 하게 되면 처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그 사례는 원래 내심의 의사, 자기의 진정한 목적은 돈을 빌려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죠. 만약에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나 도박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돈을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일반인이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겁니다. 제 친구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 절대 안 빌려줬을 텐데 빨리 제 친구에게 고소를 해서라도 뭔가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줘야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사기죄 금액이 얼마를 빌려갔든지 사기를 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다 일률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좀 세게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쉽게 말씀드려서 세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형법에서 형법 제347조 1, 2항에서 일반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기죄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사기를 쳐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이 되면 무려 최저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걸로 법정이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네요. 그럼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네, 오늘 변호사님으로부터 이 사기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산을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속이거나 해서 남의 돈을 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 창으로 펌의 유용수 변호사입니다. 황교선 국장이었습니다.